공부하는 친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할게요. 제일 어려운 파트죠. 화학 반응식 파트. 여기서 킬러 문제 나올 거고요. 이제부터 좀 긴장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2점짜리 문제 3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우선 뭐 문제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볼 텐데, 여기 A랑 B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죠. C는 생성물입니다. 자, 반응 전에 이 반응물이 있는데 그게 반응하고 나서 깔끔하게 처리가 다 돼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A가 지금 남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C가 생겼어요. 뭐 당연히 C는 생성물이니까 그렇다 쳐. 그런데 반응 후에 뭔가 반응물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감으로 푸는 거는 저는 저거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대학교 가서는 이게 필수가 되고 공식화도 하기 때문에 이 풀이 방법을 절대 이론에서 설명한 적이 없다고 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 멋대로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니까 다시 A, B, C, 오케이. 자, A라는 물질이 A만큼 있고 B라는 물질이 B만큼, 개수가 이제 C의 C였나? 그렇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반응 전에는요, A가 0.7이 있었고 B는 0.8몰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개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 사용을 위해서는 개수는 개수의 개념, 정확히 말하면 분자의 개수의 개념이고, 그리고 얘는 분자의 몰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끝까지 가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분자의 몰 개념은 누구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기체의 부피 개념이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이건 이런데, 자, 지금 반응 전에는 0.7몰의 A와 0.8몰의 B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을 할 때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A가 얼마가 남았냐면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0.3몰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0.3몰이 남았고 B는 다 사라졌고요.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그다음 C는 얼마가 생겼냐? 0.4몰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 0.3몰이. 맞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떨 때 이렇게 반응 전 반응했을 때 반응한 후를 쓰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반응물이 매번 깔끔하게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물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반응물이 남는 이유는 뭐냐? 가보죠. 우선 C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없었지만 지금 0.4몰이 생겼다는 얘기는 위에서도 0.4몰이 생겼다는 얘기를 이거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얘가 0.4몰이 생겼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반응할 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개수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반응물이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0.7몰이 있었는데 0.3몰이 남았다는 얘기는 얼마가 빠졌다? 0.4몰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얘가 지금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 0.8몰이 반응을 해서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 둘이 있을 때 분명 비율이 4대 8, 같은 말로 1대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하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 B라는 놈이 지금 부족했어요. 분명 누가 부족한지 처음에 몰랐는데 비율상 1대 2로 반응하면 8대 여기는 0.4. 반대로 말하면 0.7에 있을 때 여기는 1.4가 필요하지. 말도 안 되죠. 1.4만큼의 몰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A는 다 반응할 수 없고 B가 다 반응을 했을 때 B가 다 반응을 하면은 이 A는 0.4만큼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비율상.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반응의 비율은 실제로 반응할 때 개수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1대 2대 1로 반응했죠. 1대 2대 1의 개수비를 가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를 쓰는 연습. 아무리 나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쉬우니까 그냥 반응 자체가 0.3몰 반응했네. 여기는 0.8몰 반응했네. 얘는 0.4몰 반응해서 생겼네. 이렇게 해서 1대 2대 1 하셔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쉬우니까 가능한 거지. 이제는 문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극한의 난이도가 나올 거고 여기서 킬러 문제를 낼 거거든. 근데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선 반응물이 남았다가 느껴져야 돼요. 다시. 반응물이 남았다는 게 느껴지면 이렇게 세 단계를 쓰는 연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반응물이 남았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느 방법을 하든 이렇게 지금 이 반응할 때의 개수의 비율이 나오겠죠. 이 개수의 비율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는 개수의 비율일 수밖에 없죠. 얘는 한 개 A 있을 때 두 개의 B가 반응하고 한 개의 C가 생긴다는 얘기니까요. 자, 이 연습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문제는 끝났죠? 자, A가 1 있을 때 B는 2가 있고 C는 1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몇이 되느냐? 1, 2, 1이니까 얘는 답은 1번이 됩니다.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자, 그 다음에 6번을 가죠. 자, 우선은 여기는 화학 반응식부터 완성시켜야겠죠? 예, 이거 뭘로 유명하냐면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얘가 정말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빵 만들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가 정확하게 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 베이킹 파우더의 원리는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빵 자체를 굉장히 부풀어 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열만 받으면, 열 받는다는 걸 이렇게 세모 모양을 써요. 자, 이 세모 모양은 사실 델타라는 뜻이죠. 그 화학에서, 아니, 화학이 아니래. 물리에서도 많이 봤지? 이 델타 X, 뭐 델타 Y 그겁니다. 열 받으면은 얘가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얘가 기포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등치가 커지는 거긴 해요. 자, 아무튼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1 써 있죠. 확실하게 개수가 다 써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거 누구밖에 없냐면 이거 다 할까? 별로 어렵진 않은데 나트륨 2개 있어요. 나트륨 2개 있죠. 수소 2개 있어요. 여기 수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여기 수소 2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 탄소 2개 있어요. 산소 다 합쳐서 6개 있어요. 여기 산소 6개 있고 여기 산소 2개 더 써서 산소 5개 썼어요. 6개 중에. 산소가 지금 하나 남았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물이죠. 조금 빠르게 썼어요. 아무튼 자, 식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풉니다. 자, 탄산수소 나트륨, 여기 잘못 낚일 뻔했어 나도. 이 반응하여 0. 이거 제대로 안 읽었으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5.6 아니 그냥 5.3g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반응에서 탄산 나트륨이 5.3g이죠. 얘가 5.3g이지? 얘가 5.3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성물이 5.3g이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문제 쭉 읽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뭐 중요한 거 없고 탄산 나트륨이 탄산수소 나트륨 말고 탄산 나트륨이 지금 보시면 분자량,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분자량이 아니죠. 비금속끼리 모여있는 분자만 분자량이죠. 얘는 화학식량이라고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름만 달라요. 자, 얘가 분자량이라고 칠게요. 그냥 106g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량이 5.3g, 분자량이 106g per 몰이 있죠. 자, 이건 몇 몰? 20분의 1몰이 되겠지. 얘가 지금 20분의 1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20분의 1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반응한 탄산수소 나트륨은 몇이란 얘기냐면은 1대 2니까 얘가 지금 20분의 2, 같은 말로 10분의 1몰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냥 니은부터 처리하죠. 반응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양은 20분의 1몰이 아니라 반응한 놈은 10분의 1몰이 되는 거죠. 자, 가 미리 끝나죠. 가는 탄소 빼버리고 바로 물이 되겠죠. 뭐하니? 예, 물이 되겠죠. 나 뭐하니? 예. 자, 그리고 나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몇 몰이겠습니까? 똑같이 20분의 1몰입니다. 자, 20분의 1몰. 자, 1몰에 25리터입니다. 20분의 1몰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20분의 1로 줄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피도 20분의 1몰로 줄겠지. 20분의 25리터. 약분하면 몇입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맞네요. 사실 뭐 답 계산 안 해도 D급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2번입니다. 넘어가죠. 자, 몰 농도로 정확히 말하면 용액의 농도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요, 우선 정의부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개념 설명 조금만 할게요. 이게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자, 용액의 농도가 바로 소단원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농도라는 것은 하나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농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두 가지의 농도를 보게 되죠. 자, 우선 용액이라는 말 자체부터 갑시다. 자, 용액. 다시 쓸게요. 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흔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설탕물, 소금물 같은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균일 혼합물, 깔끔하게 다 녹아버리고 균일하게 다 녹아버리는 흑탕물 같지 않은 애들, 미숫가루 같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녹아버리는 애들만 여기서 배웁니다. 자, 용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용매분의 용매분해를 뭐래니나 용매 플러스 용질이죠. 자, 용매가 물입니까? 용질이 물입니까? 네, 뭐야 잘못 눌렸어.
자, 용매가 물입니다. 한마디로 녹이는 애죠. 어떤 물질을 녹이는 애. 네, 그 다음에 용질은 뭡니까? 바로 설탕이 되겠지. 자,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낌 어떻게 가냐? 용액이라는 거.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냥. 비커가 빨간색이야, 뭘. 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 안에다가 내가 설탕을 넣어요. 그러면 이런 게 설탕물이 되죠. 그럼 물은 용매, 그 다음에 설탕까지 녹아가지고 설탕물이 된 거. 그것을 바로 이 통째로를 용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느낌상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용액은 전체라는 느낌으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용매랑 용질이 있으면 누굴 더 중요시 여길까요? 계산을 할 때. 내가 설탕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를 계산할 때 사실 설탕물 분의 설탕이란 말을 쓰죠. 물이 중요하게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가 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까요? 아마 대답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용질이 더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용매와 용질이 있으면 누가 더 주인공이냐? 바로 설탕이 주인공이고 물은 약간 조연 느낌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부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이 느낌을 왜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공식을 외울 때 총 크게는 두 가지. 바로 첫 번째, 퍼센트 농도가 있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한 설탕물 농도 계산할 때 썼던 거, 바로 소금물 많이 하는데 그냥 설탕물 할게요. 설탕물 전체의 질량.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이 내용은 계속 비커 안에 물이 담겨 있고 물에다가 뭔가를 갖다 찌려 넣는 것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건 거죠. 이게 화학 실험을 할 때 용액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많이 해요, 진짜로. 용액 말고 다른 거를 실험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생 기체랑 생 액체 가지고 갖다 달라붙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두 물질 다 액체로 만들어야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물질이 액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녹여버린 다음에 반응시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액을 좀 많이 쓰다 보니 이런 이론이 나왔다는 거고. 자, 설탕물의 질량 분의 뭐의 질량? 설탕의 질량. 이게 대표적인 얘기였고 곱하기 100을 했었죠. 이게 의미하는 건 바로 용액이 전체, 우리가 이게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무조건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누구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용액이 전체고요. 용액의 질량분의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 용질이 주인공이라 했죠? 내가 원하는 사건. 확률이라는 게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퍼센트잖아요. 그냥 100분율 단위잖아요. 이게 공식이죠. 이게 애들이 그냥 질량분의 질량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되게 소홀히하게 여겨. 이름 자체도 비슷하니까 이걸 구별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걸 구별을 해야 화학을 잘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질량이죠, 둘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퍼센트 농도는 무조건 질량 퍼센트 농도라고. 화학과 가서는 매스 퍼센트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농도의 영어 뜻이 컨센트레이션이구나. 아무튼 이거 나와가지고 아무튼 질량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바로 퍼센트 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질량과 질량이 분모 분자가 있기 때문에 단위가 솔직히 말하면 그람이면 그람을 똑같이 쓰시면 되고, 그냥 킬로그램을 쓰고 싶으시면 그대로 킬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둘이 단위만 맞추면 되는 거지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거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갈게요. 퍼센트 농도의 가장 큰 단점, 바로 질량만 있죠. 질량이 개수를 대신해요? 질량이 개수를 대신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몰농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몰을 새로 배웠죠. 몰농도의 정의가 뭐냐면 당연히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액의 부피, 얘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단위가 정해져 있어요. 리터로 잡아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예외 없어요. 미리리터로 하시면 원래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용질의, 당연히 몰농도니까 이제 용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용질의 몰입니다. 자, 이제 질량은 개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사과가 1kg 있고 귤이 1kg이 있습니다. 둘이 질량이 같이 있다고 해서 개수마저 같나요?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또한 용질의 몰은 한마디로 그 물질들의 개수가 얼마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공식은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가 있으면 여기서 끝이 잘 안 나죠. 항상 뭐가 있죠? 꼭 이렇게 왔다 갔다 분모 분자 위치 바꿔버리죠. 특히나 제일 많이 하는 계산이 다행인 건 뭐냐면 3개의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나마 2개의 식으로 바뀝니다. 바로 다음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용질의 몰 계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질의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이 용액 파트 안에서는 용질의 몰은 당연히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기호로 다시 쓸게요. 몰 농도는요, 기호도 m이고 숫자 뒤에 쓰는 단위도 대문자 m입니다. 용액의 부피는요, 기호는 V를 쓰고요. 영어 뜻은 볼륨, 그 음악 볼륨 할 때 그 볼륨. 그 다음에 단위, 숫자 뒤에 쓰는 단위는 리터를 씁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게 앞에 기호랑 단위가 같지가 않지 원래. 그 다음 용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호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호는 하필 주양자수 n이랑 겹쳐가지고 몰의 기호는 소문자 n을 쓰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단위는 이렇게 몰을 쓰거나 한글로 몰을 쓰거나 단위는 이렇게 쓰죠. 자, 아무튼 다시 할게요. 기호가 m이고 여기 기호 V m이고, 그러니까 몰농도 m, 부피 v 해가지고 용질의 몰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MV, 여러분들은 막 쉽게 생각해서 웃기려고 하는 게 진짜 아니라 뮤직비디오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용질의 몰은 뮤직비디오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피의 단위는 무조건 리터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즉살나게 어려운 경우면, 수능 킬러 문제에 몰농도가 나오는 경우라면은 리터를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죠. 아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는 할 수도 있고. 네. 물 좀 먹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몰농도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공식은 진짜 필수 중에 상필수입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용액의 농도를 아예 못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밀도예요. 누구의 밀도냐? 이건 기체의 밀도가 아니죠. 야, 기체의 밀도. 이 기체의 밀도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그때 분자량이라고 말했죠. 기체일 때만 허용돼요. 절대적으로 용액일 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기체의 밀도가 아니라 뭐냐면 얘는 지금 용액의 밀도입니다. 자, 우선은 밀도라는 정의 자체가 뭡니까? 맞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사실 밀도한테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자, 또 비커를 그립니다. 언제나 비커를 잘 그리죠. 자, 비커에 여기 물이 있고 거기다 설탕까지 넣었으니 설탕물이 됐습니다. 설탕이 아주 고르게 균일 혼합물로 녹아 있는데, 자, 그냥 무작정 밀도를 줬습니다. 밀도는 영어 뜻이 density이기 때문에 D라고 쓰고요. 부피는 기호로 V를 쓰고, 질량은 mass라는 뜻 때문에 M을 씁니다. 단위는 단위 골 때려. 부피 단위를 밀리리터를 씁니다. 얘는 리터를 안 써요. 밀도일 때는 이상하게 밀리리터가 나와. 이게 약간 좀 과학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서 밀리리터 분의 질량의 단위는 g을 씁니다. 물리에서는 킬로그램을 쓰지. 그게 진짜 정식 단위는 맞는데 밀도일 때는 g을 되게 많이 써요. 자, 우선은 밀도일 때만이기 때문에 우선 알고, 기호는 m과 v. 자, 생각해봐. 이 밀도가 그러면 용액의 밀도일까, 용질의 밀도일까, 아니면 용매의 밀도일까? 뭘까? 부피는 뭐의 부피예요? 이 안에서? 이 용액이 있으면 이 용액 안에서 부피는 누구의 부피예요? 밀도가 물만의 밀도, 아니 다시 말할게. 물만의 부피를 줄 수 있어요? 이미 설탕이랑 물이랑 섞였어. 그렇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미 섞인 용액인데, 용액은 물과 완전히 똑같지 않죠? 설탕물은 물이 아니죠? 그러니 물의 성질에서 살짝 사실 어느 정도 물의 성질과 설탕의 성질이 반반씩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물의 밀도를 물의 부피를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밀도를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부피를 준다면 당연히 용액 전체의 부피를 주겠죠. 한마디로 용액의 부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밀도를 준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량을 줘요. 뭐의 질량이겠어요? 밀도는 그냥 부피분의 질량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물만의 질량을 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용액의 계산을 하는데, 용액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물만의 질량이 지금 여기서 필요할까? 아니죠. 밀도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부피분의 질량인 거잖아. 모든 부피분의 모든 질량일 뿐인 거잖아요. 그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니까 얘는 질량이 용액의 질량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해가 가겠어? 자료에서 밀도가 나오면 걔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질량이란 얘기예요. 다른 값도 아니고, 미쳤다고 설탕만의 부피와 설탕만의 질량을 주겠니? 아니, 설탕만의 질량을 따로 줄 때도 있겠지. 근데 밀도 안에 들어가는 이 질량 값은 당연히 용액의 질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조합니다. 그럼 이걸 왜 강조하느냐? 문제가 어려워지면 얼마나 어려워지냐면, 이거 왜 이렇게 끊겨?
여러분 이거 갤럭시 탭이거든요. 아이패드 사세요. 걔는 안 끊기겠지 아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요즘 따라 끊기네. 아무튼 네. 자, 용액의 질량이 나오지 여기. 퍼센트 농도에서 용액의 질량이 간단하게 아주 편하게 용액의 질량을 알아서 문제에서 내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수능 특강을 풀지. 그런 상황에서 용액의 질량을 절대 이렇게 주지 않고 바로 얘를 이용해서 줍니다. 용액의 질량 있죠. 이 용액의 질량을 밀도랑 용액의 부피로 대신 줍니다. 그러면 용액의 질량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용액의 질량이라는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밀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값으로 대신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저기 위에서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단순하게 쓸게요. 밀도는 density니까 이거 기호 D를 쓰고요. 용액의 부피는 V를 씁니다. 그러면서 단위는 여기가 지금 밀리리터가 나오긴 하죠. 밀도라는 거 잘 생각해요. 밀도라는 것은 사실 밀리리터 분의 g이기 때문에 약분돼서 결국 질량이 남죠. 뭐 아무튼 이거 되게 많이 끊기네. 1년 만에 이러네. 아무튼 자, 이 용액의 질량은 다시 말할게요. 밀도 곱하기 부피 값으로 맨날 나온다 이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용질의 질량은 주로 자, 하는 김에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자. 용액의 질량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나 이거 말고 예외 못 봤어요. 그냥 99.9%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외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 다음 용질의 질량이 나와요. 그럼 용질의 질량도 똑같이 밀도 곱하기 부피를 쓸까? 아까 말했지. 용질만의 밀도를 줘? 다시 말할게. 자료에서 밀도를 줄 건데 아마 여러분 문제 보시면 있을 거야. 밀도를 주는데 밀도는 무조건 용액의 밀도만 줍니다. 그럼 용질의 질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문제에서 친절하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럼 쉬운 문제지. 우리가 쉬운 문제 푸냐고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질의 질량은 주로 뭐로 나오느냐? 항상 용질만에 가지는 몰값이랑 용질만의 분자량. 이걸로도 당연히 순수한 용질의 질량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자료에서 분명 줄 거예요. 문제에서. 예외 못 봤어요. 예. 그리고 퍼센트 농도 줘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했어요. 용질의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으로 계산하고 용액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액의 부피를 누구로 대신해서 계산해? 여기 있죠. 용액의 부피. 얘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용액의 부피는 뭐가 되느냐? 용액 왼쪽 넘어가고 밀도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얘는 밀도분의 바로 용액의 질량으로 대신해서 나오게 되고 밀도는 D, 용액의 질량은 뭐 기호로 쓰면 M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분모가 뭘로 대신하게 되냐면 밀도분의 그 용액의 질량, 밀도분의 용액의 질량으로 대신하고 여기에다가 몰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식의 시계 형태가 굉장히 자주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솔직히 이번에 EBS 너무 쉬워가지고 진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당장 작년 수능 특강만 보더라도 진짜 이런 것들이 밭이었어요. 밭. 그리고 당연히 수능에서는 이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됐고. 아직 고2인데요. 여러분 고3 때 화학 원 시작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살행위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용액의 농도에 대한 이론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를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세 개 먼저 공부하시고 문제 들어가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할게요. 자, 문제 들어왔어요. 보시면 질량이죠.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용질의 질량이구나. 용매의 질량이구나. 그러면 이 둘이 더하면 바로 용액 전체의 질량이겠구나. 그게 누구냐? 100g이겠구나.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뭘 원한대? 문제에서 몰농도를 원한대. 몰농도식 다시 한번 씁니다. 그냥 부피분의 몰이라고 쓰면 나는 너를 I will kill you 하겠습니다. 진짜로. 부피는 뭐냐? 용액의 부피입니다. 전체 부피 중에 내가 원하는 놈의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용매의 몰을 구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나 진짜 문제 그 많은 것 중에서 용매의 몰 구하는 거 한 번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이게 왜 나왔어? 라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자, 용질의 몰을 물어보는 게 주인공이죠. 당연히. 자, 계산해야 되죠.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 나와 있는 건 겨우 용질 질량, 용매 질량, 그 다음 용액 질량밖에 안 나오는데 용액의 부피가 나와 있어요. 자, 용액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뭐가 자주 나온다고? 바로 용액의 밀도가 나오게 되니까 용액의 밀도는 용액의 다 쓰자 그냥.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질량이죠. 문제에서 용액의 질량 나왔죠. 용액의 부피를 내가 알고 싶죠. 용액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용액의 밀도가 나와야 되죠. 문제 찾아보니까 있어요. 역시나 A라는 것은 수용액이죠. 용액이죠. 수용액은 용액이지. 그러니까 뭔가 A가 들어있고 물이 용매인 그런 뭐 상태겠죠. 밀도 당연히 주어져 있죠. D가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다음 용질의 몰이에요. 용질의 몰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용질의 몰은 이건 몰이잖아. 용질의 몰이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분자량 분의 거기에 대한 분자에 대한 질량이겠죠. 근데 문제가 분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화학식량이라고 쓰겠지. A가 뭔지 모르니까 화학식량으로 쓴 거예요. 사실 화학식량이 좀 더 큰 범위긴 하거든. 네, 분자량 필요하죠. 질량 필요하죠. 근데 얘는 지금 용질의 질량이지. 문제에서 용질의 질량이 나왔죠. 2g이라고. 용질의 분자량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용질의 분자량, 바로 용질의 화학식량인 거죠. 용매의 분자량, 용매의 몰 계산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풀어보시면 알 겁니다. 진짜 할 일이 안 나와요. 진짜로. 화학과 하면서도 10년 넘게 화학 공부하면서도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있었나? 아니야. 진짜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다음은 3번. 자, 이거 하나 문제 푸는 거는 빨랐을 텐데 애들이 중요한 걸 놓칠까 봐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중요했어요. 아, 나 이거 지금 얘 정말 왜 이렇게 느려졌냐. 나 미치겠네. 유튜브 켜놔서 그러나? 헐. 꺼버렸어. 가자. 자, 갈게요. 자, 이번엔 10번 문제. 자, 문제 읽어봤는데 0.6 몰롱도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포도당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문제에서도 줬겠지만 포도당 분자량 180이죠. 그람 퍼 몰. 자, 여기서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포도당이 1.5 몰롱도의 100ml래요. 얘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몰롱도고 부피가 나왔죠. 제가 아까 강조했습니다. 용질의 몰. 그 용질의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도 가능하지만 이제 용액일 경우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일 경우가 된다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별표 5개예요. 이거 못하시면 아예 안 됩니다. 진짜 이제는 기계적이야. 나는 몰롱도네 부피네 바로 둘이 곱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용질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은 그럼 계산이 이게 다 둘 다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0.1 몰롱도 모렌이나 0.1 리터. 그러니까 1.5 곱하기 0.1이니까 이 자체는 여기다 그냥 쓰자. 바로 0.15몰이 포도당이 녹아있다는 얘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비커 안에 포도당이 이렇게 녹아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가야 되고 그것 중에 그것을 부피 플라스크에 담았대요. 자, 그림 아마 여러분도 수업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분명 이 비커보다 부피 플라스크는 무조건 더 큽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눈금이 있고 눈금까지 물을 채우면은 얘는 무조건 X 밀리리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얘가 아마 이쯤 차게 되고 이만큼 차게 됐을 때 아직 더 끝까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따로 증류수 물만 넣어야 되죠. 자, 이건 무슨 개념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내가 희석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만약에 모르는 친구 있을까 봐 그냥 설명을 할게요. 희석의 개념은 여기 들어있는 포도당의 개수가 그대로 쭉 들어가서 포도당이 녹아있죠. 아까 말한 0.15몰이라는 게 그대로 개수가 들어있고 거기서 물만 채웠지. 포도당의 개수가 변해요? 희석을 한다고 해서 포도당의 개수가 변할까? 용질의 개수인 용질의 몰은 변함이 없죠. 얘는 0.15몰로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왼쪽에서의 몰롱도 곱하기 부피값이 몰이잖아.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1번 1번이라 치고 여기는 2번이라고 치게 된다면 이 둘이 같다 이거예요. 둘의 몰은 당연히 같죠. 용질의 몰이. 뭐만 달라지느냐? 부피가 증가하니까 몰롱도가 감소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분명. 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아무튼 계속 갑시다. 근데 문제에서 이 말을 했지. 자, 계속 문제 풀어볼까요? 얘 몰롱도가 1.5 몰롱도고요. 얘는 지금 0.1리터였어요. 그럼 얘 그러니까 0.15몰이 나오긴 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몰롱도 몇으로 바꾼대? 0.6으로 바꾼대요.
그런데 그럼 부피 몇일 거냐? 이거 완전 대놓고 그냥 하나의 1차 방정식이죠. 정말 간단한 1차 방정식. x 몇, 여기는 부피 몇이겠어요? 0.6을 넘기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여기 계산만 하면 되니까 1.5 곱하기 0.1, 0.6을 나누면 되니까 몇이야 이거? 숫자 지저분한데? 자, 0.3으로 약분을 0.3? 3으로 약분을 합시다. 3. 그러면 여긴 3. 여기는 0.5. 자, 6분의 1리터가 나오는데? 리터 너무 지저분한데? 나 뭐 잘못했나? 계산 잘못했나?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미치겠네. 뭐가 잘못됐지? 자, 몰롱도 1.5. 그 다음에 리터는 0.1리터. 그 다음에 나중에 몰롱도는 0.6이었고, 그때, 예, 그렇게 되면 이거 계산을, 이렇게 산수를 못해. 바보구나. 진짜. 아휴. 미안합니다, 내가. 예, 선생님은 두뇌 회전이 느려요. 예. 자, 이거 몇입니까? 250ml죠? 네. 가자, 계속. 예, 4분의 1리터입니다. 자, 여기 가 용액에 포함된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보 주고 나서 가의 용액에 포함된 바로 포도당의 질량은 27g이다. 얘가 몰이 몇 몰이었냐면 얘 몰이 0.15몰이었고 얘가 지금 분자량이 180이기 때문에 쉬운 방법 없나? 귀차니즘이 아주 제대로인데. 자, 바로 180 곱하기 0.15몰 계산하면은 예, 이거 20 어쩔 수 없. 예, 그냥 할게. 계산기 두들겼어 사실. 예, 27g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들기지 마세요. 아, 나 귀찮아. 예. 자, 나에서 부피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여기 보시면 포도당의 몰은 감소한다. 희석의 개념을 알았으면 이게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개수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건 감소한다가 틀렸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X값. X값? 이 X값이란 얘기는 바로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 부피가 250ml란 얘기니까 X는 250이죠.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아, 괜히 중간에 산수에서 헤매가지고. 젠장. 자, 3번으로 넘어가죠. 아니, 3점짜리 넘어가죠. 역시나 장담을 하는데 1시간 넘어가. 축하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여기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가보죠. 자, 우리 수업반 친구들은 1번, 3번, 6번, 7번 중요하게 여겼고 이건 유명하죠. 7번 특히나. 가볼게. 자, 보시면 이거는 반응식이 웬만하면 써 있었지. A가 2개 반응할 때 B는 1개가 반응을 하고 C는 C개만큼 반응을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A는 N몰이 있고 B는 2N몰이 있습니다. 자, 분명 우리가 이게 깔끔한 문제라면 2대 1의 개수비, 한마디로 몰비, 몰 개념, 개수 개념인 몰, 이게 2대 1로 존재해야 되는데 역으로 반응하지. 지금 반대로 지금 B가 절반만 있었는데 B가 오히려 2배나 있죠. 이런 사건은 반드시 뭘 수반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반응물을 남깁니다. 다시 말할게요.
반응물이 분명 남아요. 그러면 이게 남는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바로 아까 말한 반응 전, 반응했을 때, 반응할 때, 반응 중, 반응 후, 반응 전중으로 나는 강조를 애들한테 시키긴 했는데 이렇게 3단계를 쓰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2대 1로 반응해야 돼. 2배로 많아야 돼. 근데 오히려 절반이야. 그럼 누가 먼저 소비돼요? 2대 1로 반응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부족하니까 누가 먼저 소비가 되느냐? 속도가 반응 속도 자체가 이 A가 2배로 빨리 소비되니까 얘가 바로 다 소비가 되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 확대할게 그냥. 한 개의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얘가 N개가 다 반응할 때 얘를 기준으로 개수 비율 2대 1대 C의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N개 반응하면 얘는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N개 반응하고 얘는 그러면은 1대 C니까 그럼 여기 얘를 기준으로 1대 C니까 2분의 CN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잠깐만 이렇게 할까? NC로 갈까? 이럴 수 있죠.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반응물은 정말 말 그대로 해서 반응해서 소비되겠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가 반응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성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성이 된다는 얘기가 플러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개의 반응물은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끝까지 반응을 하면 무조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를 빠지게 되죠. 얘는 2n개는 2분의 4n개와 같은 거니까 바로 2분의 3n개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nc개가 남게 되죠. 계속 갑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 코크를 열어요. 1번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좀 의외인데 내가 문제가 쉽다고 그랬는데 수능 특강 올해 게 되게 쉽다고 그랬는데 얘는 좀 예외성이 되게 강했어요. 실리더 문제가 웬만해서 안 나왔거든. 이게 웬만하면 화학 2에서 나와요. 1에서 안 나오고. 근데 화학 1에서 이런 실리더 문제가 요즘 개정되고 나서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 한 잔 먹을게요. 자, 그래서 반응 전에는 어차피 A가 왼쪽에 있었고 B가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었어. 근데 코크를 연 거야, 후는. 코크를 열고 나서 이렇게 B랑 C가 있잖아요. 근데 그 B랑 C가 분명 여기 안에서 코크 열고 B와 C가 지멋대로 막 섞여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그냥 막 섞이는 게 이거 왜 눌렸어? 막 섞이는 게 아니라 1대 2의 비율로 섞여 있을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용기 1번, 용기 2번 잘 기억해봐요. 자, B라는 애도 어차피 용기 1번이 있고 용기 2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피 비율이 1대 2야 마침. 로마자로 쓰자. 마침 비율이 1대 2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눠 가지는 거냐면 얘를 지금 1대 2니까 이 부분이 지금 3분의 1과 여기는 3분의 2만큼을 가져가겠죠. 누구를? 2분의 3n이 생겼는데 걔를 여기는 3분의 1만큼 이게 색깔을 바꾸자. 얘를 3분의 1만큼 가져가고 여기 B라는 애가 2분의 3n개가 생겼는데 그거를 몇만큼 가져갔냐? 3분의 2만큼 가져간다 이거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니은 쓸 수 있지. 조금 확대해야겠네. 네. 용기 1에 들어있는 B의 양은 지금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확대.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n개가 있게 되고 그거 맞다는 얘기인 거죠. 동그라미 친다는 얘기죠. 얘만 그런 게 아니지. C도 당연히 그러겠죠. 자, 얘도 똑같이 1번 용기와 2번 용기로 나눠지고 얘의 부피비는 1대 2니까 이거를 지금 2분의 n 붙일까 이걸? 왜 붙여서 표현하나? 아, 얘는 CN이라고 썼네. CN을 2분의 CN을 용기가 여기가 3분의 1만큼 가져가고 얘는 3분의 2만큼 가져가니까 이번엔 용기 2번이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용기 2번인가? 그치. 이거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 약분하니까 몇이에요? 3분의 CN이 맞네. 골 때렸습니다. 야, 이거 실린더로 비율까지 생각하는 문제는 여태까지 아마 여러분들 수능 문제 찾아봐도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웬만해서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어. 신기해 좀. 개정되고 나서 여기 이제 건들겠다는 얘기예요. 좀 그렇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재미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분의 1 대 3분의 2를 가져가는 거니까 3분의 1 가져가는 거였는데 용기는 지금 부피가 1대 2니까 용기 1과 용기 2의 부피 비는 1대 2가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배가 맞지. 이건 다 동그라미 맞나요? 맞죠?
이런 게 있잖아. 새로운데 지저분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있다면 반대로 이거는 새로우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 대학교 때까지 가서 써야 될 겁니다. 실린더 내용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하고 이건 물리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그럴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의미 있게 봐요. 시험에 나올까? 항상 애들이 이러지. 이렇게 의미 있다, 중요하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겠네. 나올까? 난 모르지. 사실은 알지. 미안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만 하네요. 네, 가자. 자, 3번 기출문제죠. 뭐 아무튼 자, 3번 기출문제였습니다. 근데 전에 말한 대로 기출된 걸 또 낼 수도 있고요. 뭐 새로운 걸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멋대로 막 저번에 중간고사에서 나왔으니까 이번에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가죠. 자, 화학 반응식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웬일이야? 분자는 깔끔하게 안 줬어도 화학 반응 개수를 깔끔하게 줬어. 와, 문제 쉽겠네. 문제 들어갔어요. 질량을 줬네. 반응 전의 질량, 반응 후의 질량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보시면 대놓고 반응물이 남았다고 말했어요. 반응물이 남았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전중후 써야 되죠. 반드시. 가야죠 뭐. 반응 전중후 씁니다. 쓰려고 봤어요. 공간이 없나? 여기다 쓸게요. 자, M과 X가 반응했고요. 다시 M과 X 반응했고 그래서 MX2인가? MX네 그냥. 자, MX가 반응했고 그 개수 비율 2대 1대 2였던 것 같은데 맞죠? 역시나 반응 전, 반응했을 때, 반응한 후에 문제에서는 전이랑 후를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이겠죠? 자, 문제 봤어요. 질량 나왔네. 질량이네. 뭐 물질의 종류네. 그래. 예, 여기는 개수죠. 개수는 무슨 개념? 개수 개념. 개수 개념은 무슨 개념? 몰 개념, 부피, 기체의 부피 개념. 기체가 아닌 게 맞네요. 뭐 그렇다 쳐. 부피는 못 쓴다고 쳐요. 몰을 알아야 되지. 몰은 뭡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분자량 몇이지? 죽어도 안 나와. 분자량이 없어. 미치겠네. 개수를 사용하려면 몰을 알아야 되는데 어딨지? 모르지.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수능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그때 아마 지금 아시면 돼요. 모르면 지금 알면 되는데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오고 전중후가 나온다는 이런 계산 문제는요. 이거는 개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자료가 몰에 대해서 써져요. 당연히 몰에 대해서 써지고 분자량에 대한 식을 쓸 일은 없겠지. 분자량에 대한 식은 안 쓰고 질량에 대한 식을 하려고 봤을 때 개수를 아예 못 쓰죠. 질량은 개수와 정비례하지 않아요. 전혀. 쓰질 못하죠. 짜증이 나죠. 근데 뭐를 죽어도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량으로 그냥 쓰셔야 돼요. 대신 뭘 포기하느냐? 개수 비율이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반응식, 화학 반응식 문제는 90%에 가깝게 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려워지면 뭐가 나오느냐? 10%의 비율로 바로 질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어려운 문제에 나름 속한다 이거죠. 자, 질량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M이 0. 좀 파란색으로 쓸게요. 0.69고요. 그 다음에 X2가 0.71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 생성물이 1.17이 생성됐대요. 1.17이 생성됐고 남는 놈이 누구였냐? 남는 놈이 바로 M이 남았대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 되는 거냐? 바로 이 X가 한 개 반응물이고 다 소비된다는 얘기죠. 0.71만큼 무조건 소비되고 당연히 존재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반응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화학 반응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생긴 놈이 이만큼이니까 그거 그대로 내리면 되죠. 1.17 여기 뭐 쓸래? 2대 1이니까 개수 비율이 2대 1이니까 1.4 있으면 돼요. 기다릴게. 돼? 여기는 2야. 1대 2예요, 이게 지금.
그럼 얘도 1.42 나와야지. 말 안 되죠. 내가 아까 강조했죠. 개수는 개수 개념이라 그랬지. 개수가 개수 개념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얘는 지금 자료 자체가 전부 다 질량이에요. 개수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뭐 해? 할 수 있는 거 없었나요? 아니요.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던 적이 있을걸요? 바로 질량을 대신해서 쓸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느냐? 질량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질량 보존 법칙이 있다고 그랬었죠. 어렵지 않죠? 질량 보존 법칙 뭔 말이냐? 왼쪽의 원자의 개수와 오른쪽의 원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하면 왼쪽 반응물의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절대 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뚝 끊어가지고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이니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둘이 더한 게 무조건 1.17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몇이냐면 0.46이네. 0.46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얘 왜 나온지 이해 가겠어요? 둘이 더해서 1.17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질량이니까. 그럼 개수도 맨날 맞을까? 개수도 2랑 1 더하면 무조건 3 나옵니까? 개수 개념은 아니지. 2대 1대 2죠. 이거 지금 둘이 더한다고 무조건 3 나오는 거 아니죠. 개수 비율은 절대 보존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은 밑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0.69에서 0.46을 빼면 0.23이 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물질의 M은 0.23g이 남았습니다. 마침 1번에서 물어봤네. 실험 1번에서 반응 후 남은 M의 질량은 0.23이라는 걸 계산해냈죠. 틀렸죠. 자, 니은은 바로 못하네요. 문제 계속 갑시다. 2번 처리 좀 하고 가죠. 공간 되나? 되네. 자, 2m 플러스 x2는 2mx고 또 x, 이번에 x2 남았으니까 전, 중, 후를 쓰겠습니다. 계산합니다. 아우, 자료가 0.92, 2.13. 자,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은 분명 x2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설명하면 x2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 m은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죠. 한계 반응물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무조건 0.92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 바로 반응을 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한다. 지금 그냥 다 써야겠다. 자, 반응할 때예요. 반응할 때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냐면 0.46이 반응할 때 0.17이 X2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성물은 몇이 생성이 되느냐? 1.17이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더하면 다 그렇게 나오죠. 반응할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몰비는 몇일까?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거 바로 안 나오면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바로 나올 수 있죠. 우리 몰에 대한 자료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아니요, 알 수 있죠. 반응할 때는 2대 1대 2지. 왜? 이 개수비가 반응할 때 몰비죠. 나왔어야 돼. 자, 이걸로 뭘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질량, 몰 나왔으니까 질량은 몰, 다시 말할게.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은 뭐가 나와요? 바로 분자량이 나오죠. 얘가 지금 하면 몇이 나오냐? 0.23, 얘는 0.71, 얘는 몇이냐? 숫자 지저분하네. 그냥 써. 쓰지 마. 0.585라고 해야 되겠네. 숫자 뭐야 이거?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 없나? 자, 이건 어차피 하나가 질량의 비율이고 얘도 몰의 비율이기 때문에 분자량도 비율값이죠. 비율값이니까 내가 멋대로 좀 수정 좀 할게. 이거 양쪽에다가 곱하기 100 한 다음에 100? 그냥 이러지 말고 이거 23, 얘는 71, 그리고 얘는 58.5. 그냥 이렇게 가자. 이거 근데 얘가 지금 x 두 개란 얘기죠. 더 지저분하네. 그냥 자, 이거 그냥 곱하기 2 또 할게. 짜증나. 이거 46. 이거는 71 두 개니까 142. 그 다음 얘는 117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M 하나가 46이란 얘기죠. 얘는 몇이냐? X 두 개가 142니까 X 하나는 원자량이 되겠지. 71이죠. 그 다음 얘는 의미하는 게 M 플러스 X니까 아까 말한 대로 M이 46, 그 다음 X가 71 더하면은 117 나오죠.
자, 이렇게 비율했어요. 자, 그러니까 m은 46, x는 71. 마침 똑같네. 뭐야, 지금 2번 처리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네. 자, 니은 맞죠? 자, 3번 갑시다, 그냥. 자, 그러니까 질량비가 0.46 대 0.71 대 1.17이니까 이게 지금 잘 보시면 0.46의 2배야. 보시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원래 비율상 그러면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누구의 여기 위에 있는 이놈의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1.42가 반응하고요. 여기는 지금 몇이 반응하느냐? 바로 2.34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응해서 생긴다는 얘기죠. 뭐 당연히 한 개 반응물 다 지워지고요. 여기서 빼버리면 몇이냐? 1, 7. 숫자 맞춰서 좋네. 0.17이네. 자, 얘는 2.34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한 건 누구였냐면은 바로 생성물의 질량을 원했네요. X로. 얘가 생성물이죠. 생성물이 X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는 몇이냐? 2.34g. 더 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2번. 문제 특징이 이겁니다. 이 화학 반응식, 반응 전중을 쓰는 게 원래는 뭐를 쓰는 게 90%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10%의 문제를 드디어 줬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질량에 대해서 식을 써야 된다 그랬고 이건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세요. 아이고, 1시간이 지났네. 문제 3개는 풀자. 9번 빼자. 너무 오래 걸리겠다. 저는 퇴근 시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계속 풀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이 공간 안에 아마 풀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이거. 쓸 게 하도 많아가지고. 우선 얘 지우고. 자, 이거는 1번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풀었던 거죠. 3점짜리 문제 1번. 보시면 오른쪽은 강철 용기예요.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부피가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 실린더는 지금 여기 얘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기 실린더 생각하면 좀 위험해요. 이런 실린더 같은 경우는 마찰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매끄럽게 미끄러지는 가상의 실린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찰이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고 아주 매끈하게, 한마디로 뭐라 할까, 얼음 위에 스케이트 날처럼 아주 매끈하게 미끄러지는, 그래서 일기압을 아주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실린더입니다. 가자. 실린더의 특징은 뭐냐면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죠. 변함을 뭐라고 표현해내나? 변함. 부피 변함을 변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좋네. 자, 문제 들어가죠. 해석해야 되죠. 반응식 깔끔하게 나와 있죠. A, B, C라고 했는데 개수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표를 봤더니 실험 1번, 2번, 실험 2번 했다는 얘기, 반응 전의 부피, 실린더 생각하면 바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생각해야 되죠. 강철 용기, 동그라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강철 용기는 6V라는 건 당연히 변함이 없고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니고, 그 다음에 XV, YV, 뭔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반응 후래요. 반응 다 하고 나서 실린더를 봤더니 A랑 B가 반응을 하는데 A가 살아남았어요. 의미하는 게 뭡니까? B가 한 개 반응물이, 다시 B는 한 개 반응물이란 얘기인 거죠. 여기 오른쪽도 당연히 똑같지. 무조건 B는 맨날 한 개 반응물이란 얘기가 되겠지. 자, 강철 용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동그라미, 그 다음 실린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 그러면 어차피 반응은 여기 꼭지를 열어서 다 섞어버리는 거잖아. 모든 총 반응이잖아요. 그럼 이제 반응 시작해요. A랑 개수 살리자. 색깔 바꿔서 1대 3대 2죠. 자, 분명 B가 다 반응하고 남으니까 반응 전, 반응했을 때 반응한 후를 겹쳐서 좀 쓸게요. 미안. 썼어요. 자, 이럴 때는 한 가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반응 후잖아. 그럼 당연히 세 번째 줄에 쓸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반응 후에 C를 세봤더니 C는 그냥 B만 있는 게 아니라 C는 다 합쳐서 몇 개 있어요? 좀 찝찝하지만 A 플러스 B만큼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애도 지금 A가 남아있죠. 근데 걔가 얼마만큼 남아있어요? A 플러스 B만큼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C가 남은 거랑 A가 남은 게 지금 똑같다는 얘기네. 근데 C는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A랑 B만 있었지 C는 생성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생긴 놈 그대로 위로 올려도 되죠. A 플러스 B라고. 됐나? 됐나요? 그리고 얘는 지금 자료 자체가 당연히 몰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몰값으로 나왔어요. 문제 보시면. 그러면 이 몰이란 얘기는 이 반응은 1대 3대 2로 반응한다는 얘기인 거지. 1대 3대 2.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B가 2라는 기준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1이라는 건 뭔 말이냐? 절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2분의 1 A 플러스 B만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그냥 3을 플러스 제곱을 곱하기를 해버립시다. 2분의 3 A 플러스 B만큼 얘도 반응에 참여했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뭐였냐? 한계 반응물이라고 아까 자료를 알아냈죠. 그러면 한계 반응물의 특징이 뭐냐? 위아래가 같잖아. 위에도 지금 뭐냐면 2분의 3 A 플러스 B만큼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만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자료를 계산할 수 있죠. 이만큼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반응물이라는 건 빠져나가는 값이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남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이 밑에 있는 거 두 놈을 서로 더하면 나온다는 거지. A 플러스 B라는 게 뭡니까? 2분의 2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지. 2분의 2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하면 뭐예요? 네. 이거 지워버렸네. 바로 여기는 2분의 3이죠. 의미하는 게 뭐야? A랑 B랑 처음에 몰수가 같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해? 어떻게 해?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죠. 자, A랑 B랑 지금 같은 개수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즉슨 부피마저도 같았을 겁니다. X도 6V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문제에서 X를 원하질 않았어. X 구한 게 억울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강철 용기가 지금 6V리터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걔를 지금 계산을 해냈단 말이야. 6V가 얼마냐면 2분의 3 A 플러스 B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 이 말이? 6V가 2분의 3 A 플러스 B니까 얘가 지금 6V란 얘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2분의 3 대 2분의 2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3대 2야 비율이 둘이. 그럼 얘는 몇이란 얘기야? 얘는 4V란 얘기죠. 차지하는 부피가. 그럼 얘도 당연히 4V란 얘기인 거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생각해봐. 2분의 3 A 플러스 B가 6이에요. 6V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4야. 뭐 할 수 있니?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2개야. 답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연립방정식에서 계산해서 풀어버리면 끝입니다. 조금 짜증나는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야, 미안해. 헷갈렸어. 자, 이거 연립방정식 해봤자 계산이 안 되지. 둘이 완전 똑같기 때문에. 진짜. 자,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A 플러스 B만 살리자. A 플러스 B가 4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강철 용기 후잖아. 후에는 이게 전이고 이 후에는 누가 됐냐면 B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A 플러스 C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로 있냐면 B몰이 있다 그랬죠. B몰 더해가지고 6V를 차지한다는 얘기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B는 6V란 얘기가 되죠. 자, 다시 말할게.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 전체가 6V란 얘기고 얘도 전체가 6V란 얘기겠네. 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A 플러스 B가 4V인데 이 B가 6V야. B는 당연히 3V죠. B가 3V예요. 다시. B가 3이야. 그러면 이게 4가 나와야 돼. 그럼 A가 몇이에요? 1V란 얘기죠. 끝났지? A가 1V고요. B가 2V, B가 몇이야? B가 3V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끝.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실험 2번 가야죠. 식세자. 자, 가요. 자, 이번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후에 자료가 A는 EC만큼 있고요. C는 ED만큼 있어요. 다시 자료 보면서 가봐요. 자, A가 무조건 후 자료죠. 후밖에 못 쓰지 지금. 전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후를 봤는데 후는 A가 EC만큼 있죠. 다 합쳐서. 그 다음에 C는 ED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기에는 C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위로 올려버려도 되죠.
그러면 여길 가지고 지금 계수비 1대 3대 2로 반응을 하니까 다행히 깔끔하게 2D, 3D, D만큼 있죠. 그리고 얘는 한 개 A, 여기 있는 B는 무조건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으니까 위에도 3D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EC랑 D가 있으면 이 위에는 D 플러스 EC만큼 있어야겠죠. 한 개 반응물 무조건 없어지고요. 그럼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반응 전에 B가 있었죠. 이 B가 곧 누구였냐면 이 B는 어디에만 있었냐면 강철 용기에만 있었고요. A는 무조건 실린더 안에만 초기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3D는 처음에 어디 있었냐? 강철 용기에만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6V만큼 있었던 게 맞지? 쉬워지죠. D는 몇입니까? 2V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반응을 한 후에는 누가 있냐면 강철 용기에 A랑 B가 있어. 다시 두 번째는 A랑 C가 강철 용기에 있었죠. 근데 얘가 지금 C만큼 있고 C가 D만큼 있었지. 그럼 합치면 어차피 또 6V란 얘기죠. 자, 뭡니까? 다시 넘어갔어. C 플러스 D가 6V란 얘기지. 근데 D가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C가 몇이에요? C가 4V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거 알아냈죠. 자, 그러니까 C가 4V, 그 다음 D가 2V. 끝났죠. 1 플러스 4는 5, 3 플러스 2는 5. 그러니까 5분의 5 약분하면 몇? 바로 1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요, 여기 있는 얘네들의 정확한 참값까지 알 필요가 없지. 되셨나요?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그대로 7번으로 가죠. 비슷한 스타일. 이게 1시간 동안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쉬지 않고 설명을 바로 하니까 팔이 저려요. 입술이 저리고 막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죠. 저번 기출문제고요. 이 문제는 풀어볼까요? 다행이네.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개수가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어봤는데 우선 문제를 풀고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문제 안 풀었으면 풀고 봐요. 이미 풀 수 있으면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솔직히 없어. 갈게. 네, 물 좀 먹었어요. 네. 자, 문제를 읽어봤는데 뭐 이렇게 처음에 초기 자료값이 나왔어요. 용기 1번, 당연히 이거는 그 강철 용기니까 용기 1번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실린더죠. 여기 있는 피스톤은 굉장히 매끄럽게 왔다 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린더는 부피가 아주 깔끔하게, 아주 매끈하게 변한다. 그리고 그 변하는 목적은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몰의 개수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 용기 2번도 다시 말하자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 강철 용기입니다. 그걸 알고 가는 상황에서 이게 B가 왼쪽 오른쪽에만 있고,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왜 골치 아프냐? 반응도 시작 안 했는데 생성물이 먼저 존재해요. 이런 경우 거의 없었죠. 웬만해서는 생성물 처음부터 주지 않죠. 근데 생성물 줬다는 얘기야.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근데 문제 읽어봤더니 꼭지 A를 먼저 열어요. 열고 나서 완결시키고 시간 흐른 뒤에 닫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둘이 반응을 했겠죠. 1번이랑 실린더끼리. 자, 그 다음에 다로 갔어요. 이제는 꼭지 B번을 열죠. 꼭지 B를 열면 누구랑 누가 반응하냐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용기 2번이랑 실린더랑 반응해서 요렇게만 반응을 하겠죠. 와우. 그리고 나서 용기 2번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와 양을 측정했대요. 그 자료래. 처음에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두 번 꼭지를 열고 닫으면서 꼭지 B번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자료만 줬어. 와, 골치 아프죠. 나중 거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맨 마지막 실험 가지고 먼저 계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선 얘를 좀 해석을 합시다. 자, 실린더 줬어요. 실린더 아까 말한 대로 이 네모칸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 용기가 있죠. 용기 지금 아까 말한 오른쪽에 이 용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 용기 2번입니다. B는 0.1, C는 0.5. 자, 어디 있는 거냐?
우선 이 말도 해야지. B가 다시 말할게. B가 반응물이고, 확대해서 C가 생성물이니까 반응물이 B가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A가 다 전멸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상황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 확실하다 이건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아직 코크 안 연 거, 이 그림 코크 안 연 거잖아. 근데 꼭지 열었더니, 이거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 지우자, 이제 깔끔하게. 여기만 반응을 하는데, 코크 열고 반응 다 끝냈더니 지금 누구만 있냐면 B와 C가 있고, B가 0.1이 있고 C가 0.5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참, 여기 봐봐. 근데 얘가 지금 단위가 뭘로 써져 있죠? 몰이 써져 있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참값이란 얘기죠. 참값으로 둘이 합쳐가지고 몇 몰이 있냐면 0.6몰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체잖아. 기체가 0.6몰이 있고 걔가 지금 얼마가 있느냐? 강철 용기에 그냥 어차피 기압은 맨날 1기압을 줄 거고 우리가 2기압, 3기압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건 화학 2예요. 자, 6V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0.6몰이 6V란 얘기인 거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6V가 6몰. V는 몇 몰? 0.1몰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느냐? 얘 자료 주는 게 뭐냐면 얘는 10V란 얘기는 얘는 지금 V가 0.1몰이니까 그러니까 10V는 바로 1몰에 B가 들어있을 거란 얘기로 우선 생각하고 진행할 수는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도 하자면 할 수 있어. 실린더는 그럼 몇이에요? 1.8몰이 있죠. 1.8몰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건 18V리터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Z야? 그건 절대 아니지. 왜냐? 여기 값은 아까 처음 값의 자료값이기 때문에 이게 18V라는 게 우리한테 전혀 정보를 못 주고 있어요, 지금. 못 줄 수도 있고. 자, 그럼 그림 그리면서 시작하죠. 자, 가장 마지막 실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린더 왼쪽과 그 다음에 용기 2번만 좀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B가 0.1, C가 0.5, 그 다음 여기 실린더에는 B가 0.3, C가 1.5. 그러면 이거는 식을 쓰면 이게 반응식 뭐였죠? 예. A 개수는 좀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맞죠? 자, 이게 반응하고 남았다는 얘기니까 지금 반응 전, 반응했을 때 그냥 반응한 후에를 쓰고 이게 반응한 후잖아. 후 값이니까 당연히 세 번째 줄에다 써야겠죠? 자, 후 값. A가 전멸했죠? A 전멸했어요. 왜냐? 얘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그럼 B가 얼마가 남았어요? 0.1몰 남았어요? 0.3몰 남았어요? 아니죠. 0.4몰 남았죠. 우린 이걸 식을 쓸 때 결국 다 남은 애들을 써야 되지. B는 0.4몰이 남았고 C는 얼마가 남았냐? 둘이 더해서 2몰이 남았습니다. 자, 골치 아픕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이걸 그대로 2라고 내리면 편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이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내리냐? 실험을 한 번 했죠. 왼쪽에서. 처음에 한 번 했죠. 여기서. 거기서 이미 C가 있었고 초창기부터 C가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C라는 놈이 있었고 그게 얼마인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얼마가 생겼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짜증이 나죠? 뭐 어떻게 해?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니 이거? 뭐 하나 안 했지? 얘 안 했죠? 이거 6V 한마디로 여기는 다시 이렇게 반응한 거지. B 몇 몰 넣었단 얘기야? 6V만큼 넣었단 얘기야. 순수하게 B만 넣었죠. B 6V면 얼마예요? 알죠? 0.6몰이라고 말했지. 얘 지금 이때 반응할 때 B가 얼마 들어갔냐면 0.6몰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0.6몰 들어가서 0.4몰이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A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는 누가 다 반응했냐? 처음에는 B가 다 반응했다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할게. B가 지금 반응해서 아직 남았다는 얘기는 A가 지금 다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A가 사라졌다? 그 말은 A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럼 처음 반응에서는 A가 남았다는 얘기가 되죠. 논리적으로. 처음 반응에서 A가 남았다는 얘기는 처음 반응에서 한계 반응물은 B가 확실하다는 얘기인 거지. 아주 논리의 끝판왕이죠.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건 이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그 수능 킬러 문제랑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뭐 아무튼. 자,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지금 몇 몰 반응했다는 얘기야? 0.2몰 반응했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써집니다.
2대 1대 2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얘가 0.2면 왼쪽은 0.4, 오른쪽도 0.4.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아직 못 쓰죠. 아니 못 쓰는 게 아니라 쓰죠. 생성물이 있고 또 생성된 거지. 생성물은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6이 있었다는 얘기지. 1.6에 C가 있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 반응물이니까 0.4가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이냐? 바로 계속 상황을 생각해야 돼. 처음에 이 반응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꼭지 A를 닫았어. 그러니까 얘가 남아있었죠. 여기에 지금 A가 0.4몰이 있었고 C가 Y몰이 아니라 1.6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면 1.6이 Y몰이야? 0.4가 X몰이에요? 아니죠. 이거 지금 완전 생 초창기가 X몰이지. 자, 어렵죠 문제. 자, 다시 돌아가요. 그럼 이 실린더가 이만큼 들어가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지금 보시면 꼭지 A를 닫았잖아요. 그럼 닫기 전에 바로 처음까지 돌아가야 X, Y, Z를 계산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을지 모르겠어. 꼭지를 닫아서 지금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꼭지를 열었다는 얘기는 여기도 지금 A랑 C로 지금 남아 있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나의 반응을 이제 써야 되죠. 얘는 지금 다를 반응시킨 거고 이제 나를 반응시켜야 되죠. 야, 골치 아프다 진짜. 공간을 조금만 좀 좁게 쓸게요. 자, 그러면 A가 0.4, C가 1.2만큼 있었으니까 여기다 0.4, 1.6을 쓰면 될까?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할게. 지금 여기 0.4 있고 여기 1.6이 있으니까 이만큼이 지금 반응하고 남은 놈이야. 내가 이게 왜 킬러 문제에만 한마디로 수능 킬러 문제 수준까지 간다고 얘기했냐면 얘는 진짜 압도적으로 어려워. 왜 어렵냐면 여기가 0.4가 A가 0.4가 있고 C가 1.6이 있으면 그럼 이걸 둘이 합쳐가지고 2몰이 있는 거잖아요. 둘이 더하면 그 2몰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20V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20V만큼 있는데 얘는 지금 10V야. 그리고 이 A랑 C는 엔트로피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게 잘 된다고. 고르게 비율에 딱 맞춰서 확산한다고요. 얘가 지금 비율이 몇이냐면 4대 16이잖아요. 1대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 비율까지 맞추면서 둘이 서로 A랑 C가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둘이 합쳐서 1몰이 되면서 비율은 1대 4여야 돼. 1몰이면서 1대 4의 비율, 그러면 A는 1대 4라는 얘기니까 5분의 1. 한마디로 몇 몰? 바로 얘는 1몰을 5분의 1만큼 가져가는. 왜냐면 이게 1대 4니까 5분의 1이지. 얘는 지금 0.2몰이 있다는 얘기고 얘는 0.8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몰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야, 나 이런 건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건 화학 2에서 봤어. 화학 1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끝이 아니지. 이건 반응하고 남은 거죠. 결국 A는 얼마만큼 남았어요? A는 0.4가 아니라 0.2랑 0.4 더해가지고 0.6이 남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이 남았냐? 2.4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와, 그리고 나서 B는 한계 반응물이야. B는 한계 반응물인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 줬죠. 얘 B의 초창기 몇 몰 있었지? 1몰 있었다는 얘기죠. B 1몰 있었어. B 1몰 내려가. 그 다음 여기는 마침 딱 2대 1대 2인데 진짜 B가 1몰 있어. 여기 위에 0.4 있었다는 얘기죠. 얘 몇이에요? 2.6 있었다는 얘기죠.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얘는 초창기 X몰이라는 얘기입니다. 초창기 Y몰이, 다시 여기 위에 볼까? 초창기 X몰, 초창기 Y몰이 바로 C죠. 드디어 구했어요. 네. A 2.4 맞나? 2.6이구나. Y 2. 미안해. 자, Y 2.6. X 2.6. 나는 X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Y라고 나와. 이제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얘기예요. 3몰이죠. 다 합치면. Z 뭐란 얘기예요? Z 30V였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다 나왔어요. 자, X 2.6, Y 0.4, Z 30. 이거 서로 약분해서 계산하면 몇 나오냐? 60분의 30 나와요.
다시 말할게. 이건 킬러 하면 돼. 수능 킬러 문제 수준의 난이도예요.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지. 근데 애들이 하도 훈련해가지고 웬만큼 잘 될지. 기출 문제였죠. 자, 마지막 문제야. 야, 대박이다. 80분 걸리겠다. 야. 자, 용액의 농도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강조했던 거 진짜 다 써먹는 그런 문제가 될 건데, 다 쓰고 가자. 퍼센트 농도 공식 다 쓰고 갈게요. 좀 확대해서 써야 이쁘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몰농도. 자,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한 공식도 꼭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용액의 부피, 하필 얘는 짜증나는 게 리터가 아니라 미리리터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 얘는 단위가 g으로 나올 겁니다. 진짜로 밀도가 나왔죠. 그램 퍼 밀리리터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몰농도를 계산할 때는 몰농도는 하필 리터로 나오죠. 가죠. 자, 문제 읽어봤고요. 여러분 풀어보셨을 거라 보고. 에탄올 나왔네요. 네, 1몰농도에 200ml래요. 이게 쉽죠. 몰농도 나왔고 밀리리터 나왔으니까 몰농도랑 부피 나왔어. 바로 자동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건 뭐냐? 바로 몰값. 누구의 몰? 용질이겠죠. 용매의 몰은 물어본 경우 없습니다. 얘는 지금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얘는 0.2리터로 그냥 막 바꿀게요. 그래서 얘가 1 곱하기 0.2리터. 그래서 얘는 그냥 0.2죠. 0.2몰 있다는 얘기고. 웬만해서는 안 나오는데 저 보시면 수용액이죠. 아쿠어스라고 해가지고 수용액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L로 나왔어요. 리퀴드죠.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순수한 에탄올이라는 얘기죠. 야, 신기하죠. 이거 안 봤으면 진짜 엉뚱해졌고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 있는데 얘 지금 분자량 46입니다. 그럼 이건 순수하게 얘가 질량이기 때문에 46분의 13.8을 하게 되면 얘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몰을 알 수가 있죠. 몇 몰이냐? 아휴, 골치 아프다. 자, 이거 계산기 좀 두들길게. 계산기 몇 나왔다 봤더니 얘가 0.3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기 쓰시면 안 되겠죠? 좀 쉬운 방법 없나? 이런 걸 좀... 예. 46을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138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46을 곱하기 3을 하면 138.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시 10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나누기, 이거 당황하지 않겠죠, 그러면? 할 수 있겠지? 자, 아무튼 계속 가요. 자, 여기 안에 어차피 순수하게 에탄올만 있으니까 왼쪽은 0.2몰의 에탄올이 있고 오른쪽은 0.3몰의 에탄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섞었어요. 이 비커 두 개를 섞어요. 그랬는데 섞었더니 분명 장담도 아니지. 솔직히 이거 200ml랑 13.8g이면 거의 13g 정도, 13ml 정도 될 거예요. 실제로. 대략적으로. 전혀 중요하진 않은데. 당연히 여기를 다 채우지 못하죠. 다 채우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물을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눈금선에 맞춥니다. 500ml를 맞췄죠. 이 물을 가하는 것 보면서 바로 이거 희석의 개념이구나. 그러면은 0.2몰, 0.3몰 합쳐서 0.5몰인 거는 변함이 없겠구나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500ml라고 그랬죠. 500ml 딱 맞췄지. 500ml는 정말 0.5리터니까 이건 몇 몰농도입니까? 1몰농도죠. 끝났죠. 얘도 1몰농도. 그러니까 X는 몇? 왜 0.4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이거? 너무 이거 의도도 모르겠어요. 자, 1몰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강조한 겁니다. 가보죠. 자, A가 뭐였냐면 용매의 질량이에요. 그럼 의도하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500ml는 몇 g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500ml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야 돼요. 계속 보면서 얘가 지금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00ml죠. 이게 용액의 부피지. 근데 문제에서 원한 게 뭐냐면
얘는 용매의 질량이야. 자, 용매의 질량을 물어봤어.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용액 전체의 질량 중에 용질의 질량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럼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겠다. 다시 말할게.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용액의 부피밖에 자료가 없는데 용액의 질량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바로 밀도라는 얘기인 겁니다. 밀도는요, 왜 중요하냐? 밀도는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 자료를 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할게.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꿀 수도 있는 자료값이기 때문에 밀도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게 용액의 질량이야. 그럼 용액의 부피랑 용액의 밀도랑을 곱하면 되죠. 몇입니까? 500ml, 그러니까 단위 앞에 또 밀리리터야. 건들 거 없죠. 500ml니까 그대로 쓰고 용액의 질량은 g이니까 용액의 질량은 500ml 곱하기 밀도 D 500dg이라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용액의 전체 질량 몇이냐? 500d입니다. 자, 용질의 질량 계산해봐요. 아, 미안해. 정확히 말하면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이거지. 이 두 놈의 부피의 질량을 빼야 되죠. 다시 말할게. 여기서 다시 말할게요. 용매의 물만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선 이 나머지 두 개의 질량을 빼면 되는 거죠. 이 두 놈의 질량 계산해야죠. 그러면 별 수 있나? 다행히 여기는 뭐냐면 계산할 게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3.8로 계산이 이미 돼 있어. 얘는 뭐 또 다른 질량이 없죠. 이미 얘 자체가 질량이고 여긴 질량을 계산해야 되죠. 얘도 또 용액의 질량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는 용액의 부피고 그러면서 얘는 1몰롱도야. 맞췄다는 얘기지? 1몰롱도의 밀도라고 줬으니까 이거 잘 봐요. 1몰롱도가 아니었으면 이 계산을 절대, 이 밀도 D를 절대 못 써요.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까? 부피가 200ml, 질량을 내가 알고 싶어. 밀도는 D야. 그러니까 이 X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돼? 오른쪽에 넘기면 되죠. X값은 몇입니까? 200, D값이 나오게 되고 그럼 얘의 지금 용액의 질량은 200D. 여기는 13.8 단위 그램. 그럼 다음에 여기서 물은 A만큼. 이거 다 더해야지 뭐 된다? 500D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A 계산하고 싶다고 했죠? 200D 오른쪽으로 넘기고 13.8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럼 뭐가 됩니까? 200D 빼니까 300D 남고 뒤에서 빼기 13.8. 그래서 몇? 300D 빼기 13.8 나오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은근해 이거 애들이 이거 많이 틀렸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1몰롱도의 그 에탄올의 퍼센트 농도 계산해달래요. 자, 퍼센트 농도 다시 말하지만 용액의 질량분의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이 되겠죠. 앞선 방법으로 설명했었습니다. 자, 뭔 말했냐? 용액의 질량은 뭘 대신할 수 있느냐? 바로 밀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은 뭘로 대신할 수 있냐? 몰 곱하기 분자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밀도 D로 나왔죠? 용액의 부피 몇으로 나왔습니까? 500으로 나왔죠? 몰값 몇으로 나왔죠? 얘 2분의 1몰 0.5몰 나왔었죠? 그 다음 분자량 몇이에요? 탄소 문제 다 주죠? 46 계산하면 몇? 여기는 23이죠? 지웠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백분율이에요.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곱하기 100은 해야 되죠. 왜 100 했냐? 약분 되죠. 그래서 한 거네. 그래서 5D 분의 23%. 맞죠? 답은 니은디귿. 여러분 미안합니다. 80분이 넘어갔어요. 잘했어. 고생했어. 자, 이것보다 그 뒤에 있는 건 다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고생 많았어요. 우선은 끌게. 고생했어.